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일 오후 5시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취임 축하 인사를 해온 명태균 씨에게 건넨 덕담 수준의 통화를 가지고 야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당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개입 관련 어떤 지시도 내린 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명 씨의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면서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 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남편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이라면서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이야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 매몰차게 관계를 끊었다던 명 씨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취임 하루 전날에 통화를 한 것을 두고서는 경선 무렵에 관계를 끊어 본선 무렵까지 블랭크가 있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 온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인데 축하 전화를 짧게 받은 게 전부다.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를 두고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공천 개입이라고 규정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정책 역량을 총집대성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현재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다 의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육성 공개로 대선 후보 경선 직후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도 기억의 한계를 들어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임 전날 100여 분이 축하 전화를 하는데 그런 거 기억 못할 수도 있다. 대통령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기억한다. 그렇게 서술하지 않았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통령실은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로 누구를 공천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통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기존 해명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명선 후보를 공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공무원 직위의 어떤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5월 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하루 차이로. 그때 민간인이었다.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김명선 씨의 공천이 발표된 것은 5월 10일이었어요. 그럼 5월 9일의 공천 개입이 효과를 봐가지고 5월 10일에 공천이 발표되었다고 하면은 그 행동의 연속성상에 있으니까 만약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면은 처벌될 수 있는 거죠. 또 민간인이었다. 그러면 3월 9일에 당선되고 나서 5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민간인이었다고. 그래서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행동도 그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은 민간인 시절인 대통령 당선자로서 왜 당시 정부가 반대하던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였습니까? 2달 사이에 국방부 보고 짐 싸서 나가라 하고 국방부로 밀고 들어가고 그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쓰고 한 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예산도 쓰고 국방부도 내보내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직권남용도 이런 직권남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진석 씨의 실장의 법 해석대로라면 그렇다는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이 돈을 이걸 뇌물로 볼 거냐 아니냐, 사전 어떤 수레로 볼 거냐 아니냐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2심 판결에 따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의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즉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날로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된다. 그때부터 받은 돈은 이것은 사전 수뢰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그것은 2021년 가을 그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순간부터는 그 행동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가 될 사람으로서의 행동이라고 보고, 그때 만약 뇌물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사전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진석 실장은 5월 10일을 딱 기준으로 5월 10일 전에 있었던 것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의 해명에서 또 납득할 수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는데, 그것도 의심스럽지만은 끊었는데 그 뒤에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통을 했다 하는 이야기고, 그 소통한 것도 인간적으로 막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이 통화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김명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는 것 같은 내용도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해가지고 김명선 전 의원을 공천시키도록 했다는 식의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다. 이런 문제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도 지금 드러난 통화 내용의 질과 양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건희 씨가 주도권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다니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윤 대통령과는 관계없고 김 여사가 마음이 약해서 뭐 한 거다 이런 말로 때우면은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소통도 안 했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쏟아지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추가 전화하는데 받아가지고 덕담했을 뿐이다,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사과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정진석, 기자 출신 정진석 실장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이 참모들이 아주 과잉 행동을 합니다. 그 어떤 수석은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이 너무 무리하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사실은 4,000명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말하는 본인도 이게 무리란 걸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족하니까 과잉충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정진석 실장의 이 이야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과잉충성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과잉충성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최근에 유명한 사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요리조리 피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는데 독대 형식을 갖추기 싫어가지고 그 뭐 어떤 창고같이 보이는 건물의 길다란 직사각형 탁자에 1대2로 앉아가지고 마치 검사가 피해자가 데리고 온 변호사를 두고 신문하는 것 같은 사진을 공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바로 한동훈 옆에, 왼쪽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정 실장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진은 누가 만들었죠? 이런 자리 배치는 누가 했습니까? 정진석 실장이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한동훈 대표를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지 않는다, 너는 내 부하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의자 배치를 하고 자신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런 연출을 한 그 비서실장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로서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해가지고 불난 집에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주 유능한 기자 출신이고 다선의원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할 일은 다 해봤고 누릴 건 다 누려본 사람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못합니까? 의료대란 이거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 안 됩니다. 단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오늘 국회에서
이 과잉 충성 발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은 8년 전의 그 누가 갔던 길과 똑같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할 방법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한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